그러면 가성비로 봤을 때는 도전해볼만 하네요. 중국산 창호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요, 김제예요, 김제. 제가 여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김제까지 달려왔는데, 사실은 저희 5월쯤에 한번 톡을 했었죠. 맞아요. 네. 진작에 한번 달려오려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네요. 제가 처음에 사장님, 대표님이랑 같이 네. 톡을 했을 때, 이런 공법도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목조주택을 짓고 계신데, 이제 목조주택을 건축을 하시면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셔서 그걸 보급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가 개발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방식이었는데 사실은 목조가 되게 비싸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제가 지인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중국 쪽에 라인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 들을 때 외벽이 이중벽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벽체 자체가 저 글루렌 방식으로 만들어진 나무가 적층이 되는 거죠. 벽돌처럼. 벽돌처럼. 네. 그러면은 경량 목조랑 틀리게 지금 이제 이중벽 구조라고 하신 게 중량목 구조랑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그냥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로그하우스 뭐 이런 개념, 원목주택 뭐 이런 개념을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매니아층이 있다 해요. 그 소위 말해서 벽돌을 싸서 그 벽돌집을 지을 때 방식처럼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홈에다가 나무를 끼워 맞춰서 외벽 자체를 전체를 구조체를 단일화해서 짜집기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중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옛날에 통나무 네. 집 지을 때 통나무 긴 거를 이렇게 적층해갖고 네. 쌓아갖고서 벽체 하나를 만들던 거를 그걸 이중벽 형태로 네. 모듈로 해갖고서 이렇게 홈이 맞아지면서 네.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는데요. 나무는 특성상 마르면서 이렇게 꽈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막 크랙이 가고 그렇잖아요. 유지 보수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글루렌 방식의 이 나무를 보시면 일정한 굵기로 킨 다음에 이거를 본딩 해가지고 붙이는 방식이잖아요. 이 결이 가 있고 이게 보면은 구분이 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기계식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붙여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본드로 하니까 인체에 유해하다 하는데, 이건 이제 천연 본드를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거나 하자가 생길 수 없는 구조예요. 스터드에 쓰고 있는 원목이랑 틀리게 얘는 압착을 해서 네. 프레스하고 네. 그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본딩 같은 걸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붙여서 이렇게 일정한 했기 때문에 구조의 굵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건조하고 시간이 지나도 뒤틀림이나 전혀. 갈라짐이 예, 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듈로 되어 있어서 서로 힘을 잡아주기 때문에 덜 갈라진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실제로 프레스를 해서 압축을 굉장히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정리를 잘 하시네요. 그 방식으로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홈이 있어서 네. 홈끼리 결합이 되는 거니까 또 이중벽이고 중간에 공기층이 가장 간행이 좋잖아요. 이거 엄청 못다. 이거 좀 들어서 보여드리려 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인데 요 사이사이에 일단 공기층이 공간이 있고, 있고, 여기 이제 이중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부분이고, 요게 이제 적층이 이렇게 돼서 외벽을 구성을 하게 거죠. 되는 거고. 네. 통나무를 특수 가공하여 만든 글루렘 로그하우스는 사람과 친화력이 높은 천연 소재인 나무를 사용합니다. 이 나무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피톤치드를 내뿜고 정전기, 전자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각종 전자기기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 비쌀 이유가 없다를 모토로 하는 통나무 주택의 선두주자 이중벽 로그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천성목조 한국법인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영하 3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러시아 바이칼 호수 인근이 원산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120년 이상 자란 최고 품질의 붉은 소나무만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통나무 주택들은 한 겹으로 된 160에서 180mm의 단일 벽체를 사용하고 있어 강화된 국내 단열 규정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천성목조에서는 외벽을 이중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은 공기층을 형성하거나 훈탄 등의 단열재를 채워 넣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음으로써 시멘트의 5배, 콘크리트의 10배, 벽돌의 15배 이상의 단열과 방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벽체를 건축할 때와 동일한 비용과 가격으로 시공하기에 결코 비쌀 이유가 없다는 모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본 이중 벽체는 한옥과 같은 짜맞춤 구조로 쌓아올려 구조물 전체가 더욱 견고합니다. 진도 7.3 수준의 지진 안전성 검사도 거뜬히 통과했고 목재의 특성상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글로렘 방식은 원목과 달리 세월이 지나도 목재가 갈라지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벽 로그하우스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창호는 40mm의 원목 문과 아르곤가스가 충진된 45mm 3중 강화 유리 창호입니다. 이를 통해 열 에너지 손실률 45%에 달하는 기존 목조 주택과 통나무 주택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나무 중에서도 침엽수 자체에 다량 함유된 피톤치드를 통해 집안에서 삼림욕을 하는 건강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일링 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하게 되는 게 지금 얘를 하나를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일반 그 스터드제 4x6 네, 맞아요. 그거를 2개를 지금 네. 압축해서 붙인 네. 그런 느낌이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나무가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쓰여서 재료값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 구조는 오히려 네. 소위 말해서 그 로스 부분이 그만큼 적어지는 게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구조재로서는 얘가 훨씬 더 경량목조랑 비교할 수 없이 좀 견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벽체가 네. 이중벽으로 이렇게 적층형으로 쌓이니까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네.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지금 단열재를 집어넣는 건가요? 아니면 단열재 없이도 공기층 때문에 어느 정도 제 방식은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두지 않고 왕겨 태운 거 있잖아요. 왕겨 숯이라고 하는 거. 왕겨수. 네. 저는 거기에다 요거를 이제 채워 놓으면 그게 이제 음이온도 나오고 일단은 기본적인 벌레를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습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단열까지 효과가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금액적으로 비중을 그렇게 크게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박람회 때 그 황토벽돌 사이에다가 네. 왕겨는 거를 올렸는데 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왕겨는 단열재로서의 성능을 발휘하기가 거의 힘들다. 어렵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넣었을 때는 네. 단열 성능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만 얘네가 습을 먹었을 때 그때는 답이 없다. 이미 이게 지붕이 가려져 있고 이 나무 자체에 들어있는 그 습 정도를 빨아들이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장마처럼 뭐 10번 양보해서 빨아들일 수 있고 또 건조할 때는 다시 또 뿜어줄 수 있는 개념이니까 통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습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 마감재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 외벽은 이거는 마감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미리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를 그대로 주는 거죠. 내부는 그 자체가 인테리어, 그럴 수 외부는 있겠네. 오일스텐으로 마감. 내부는 100% 동의. 저는 소나무로 내장 그대로 살려놓는 거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장은 그러면 얘가 방부목이 아닌데 네. 그냥 오일스텐 정도로 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미 처마가 가려지고 있고 이미 기초가 한 600, 최소 600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토대가. 보통은 지표면에서 30 아니고 30cm인데 네. 이제 600을 최소. 더블로 지금 네. 올리시고 그 그렇죠. 위에 이제 토대를 하고 올리시는구나. 네.
일단 뭐 외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무에 손상이 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외장재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저는- 많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외부는 샌딩 한번 해가지고 올 때 딱 한 2번 정도 마감하면 되고 내부는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대표님은 이렇게 집을 지으면 내장 외장에서 세이브가 좀 되는 거랑 평당 아까 네. 500 정도 일반 목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얘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그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대에서부터 지붕, 전기선, 그다음 창호, 출입문, 아스팔트 싱글까지 네. 전체를 수입해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그건 부자재는 다 빼고 그냥 부조체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두 가지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체를 올로 다 하는 거, 물론 거기에는 화장실, 주방 뭐 이런 일부분 빠지는 건 있어요. 바닥 마감재 빠지는 거, 요 부분 빼고 수입해가지고 한꺼번에 컨테이너로 공급하는 그 올로 공급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약 한 400, 한 50대 그런 정도면 맞춰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조체만 하는 거는 한 350대 정도. 1번과 2번의 가격 차는 한 50만 원 정도 한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부조체만도 이렇게 시공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내외장재에 대한 여러분들 선호도에 따라서 인테리어 별도로 하시고 그런 편의성은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x6짜리 스터드재를 캐나다산을 많이 쓴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까 러시아산 예, 러시아 바이칼 호수구 밑에 쪽에서 그 만주리 일대가 이 우리나라 어떤 특구처럼 목재 특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쪽 공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창호는 중국 거 창호 이따서 그 귀여운 보여드리겠지만 그 삼중 창호로 된 것까지 전체를 수입하게끔 그렇게 지금 창호도 중국산을 네. 삼중유리를 수입하고 네, 계시는데 네. 근데 절대 어떤 퀄리티나 이런 중국산에 대한 떨어지지 그 않습니다. 인식을 깨시면서 한번 해보실 네, 그거는 직접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한번 이미 또 제가- 한번 죄송한데 네, 다 저기 이게 검증했고 굉장히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도인데 누군가는 사실은 한번 또 하긴 해야 되는 시도인데 자 지금 이게 중국산 창호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먼저 선구자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시는 느낌이라 한번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러시아산 소나무를 그렇게 수입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창호도 원하면은 이제 중국산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중국산 쓰신다고 하니까 이 창호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알루미늄 있는 부분이 외부잖아요. 외부. 그다음에 이 원목 부분이 이게 실내거든요. 네, 보면은 여기 단면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알루미늄하고 원목하고 질감이 이런 정도 품질이니까요. 이게 지금 시스템 창호 네, 시스템 창호. 그다음에 기본 3중 유리에 알공캐스 다 충진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 성적서, 저 품질 인증 이런 거는 중국 거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열관리나 이런 거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문제 없는 없습니다. 상태. 네. 그리고 얘는 전체가 실내 외부 다 모두 알루미늄 구조예요. 우레탄 폼 충진이 되는 건가요? 단열바 형태로? 네. 그러면 얘가 KCC 창호랑 동일 사양이랑 비교를 하면 가격대는 여튼 절반 이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나? 네. 근데 성능은 네. 비슷한 예. 시험 성적수로 오히려 봤을 때 그러면 가성비로 봤을 때는 도전해볼만 하네요. 중국산 창호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건 장사 속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저는 이거 돈 한 푼 안 받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경량 목 구조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대부분 캐나다산 스터드 이제 목재를 다 수입을 해서 써요. 근데 러시아산 쓰신다고 하고 그걸 가공하는 공장이 중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또 이중벽체로 새로운 모듈 공법으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달려온 거고요. 오늘 또 새로운 이 중국산 창호에 대한 이 신세계를 또 한번 접하게 됐네요. 가성비로 놓고 봤을 때 얘가 나쁘지 않아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수요자하고 이제 도면이 막 그려질 거 아니에요. 도면이 그려지면 그 도면을 중국 공장으로 보내요. 그럼 중국 공장에서 이제 나무 가공이 들어가요.
그 도면에 의해서 나무 가공이 들어가고 이제 현장 도착까지는 약 45일 정도 소요돼요. 일단은 기본 공정은 한국에서 설계를 하고 네. 설계 도면을 보내면 네. 한국에서 그 도면에 맞게끔 이런 벽체 구조를 네. 이제 작업을 해서 네. 그게 대련으로 넘어와서 대련에서 이제 배 타고 배 넘어오는 실어가지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한국에서는 네. 이 모듈이 넘어온 거를 이제 조립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시공하시는 걸로 네. 이 모듈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갖고 온다면 공기가 굉장히 많이 짧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단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2달은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벽체가 세워지는 거는 한 일주일, 뭐 일기만 좋으면 그런 정도 되는데 지붕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지붕 부분에 예. 좀 시간이 그래서 지붕이 한 2주, 3주 걸리고 나머지 작업하고 실제 해보니까 한 2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기술자를 또 붙여드릴 수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도구를 맡겨서 하는 것도 뭐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릴 수 있고요. 실내 문 열고 딱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소나무 향이 말할 수 없어요. 요거 마감재 별도를 안 쓰고서 쓰는 거에 대한 요거 굉장히 나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카탈로그에 보면 이런 도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을 또 지금 요것도 특허 출원하시고 네,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봤던 집이랑 틀리게 그 남극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글루 같은 그런 기지 그런 모양인데 이게 단열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고 나중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요거 관련된 것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나름 또 재밌는 집 짓는데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잖아요. 그럼요. 적절한 내가 방향을 맞춰서 그 집에 적정한 값, 또 땀 흘리는 상대에 대한 예우 그런 정도는 해주시고 그 분의 그 역사를 찾아보시면 검증이 쉽게 되지 그 않을까. 업체가 어떻게 이력을 차곡차곡 잘 쌓아왔는지 여러분들 그거 검증하시면 시공업체, 좋은 시공업체 가려내시는데 충분히 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신 오장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 부분에 업체명이랑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별도로 한번 컨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